안녕하세요. 교육진다.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지훈쌤 안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레옹님이 하트 안 나올까봐 지금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걱정 많이 됩니다. 네, 걱정 많이 되니까, 오늘 평소보다 더 많은 하트,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지금 파업을 한다, 뭐 한다, 사회적인 이슈가 아주 크게 되고 있죠. 의대 정원 2,000명. 오늘 이것을 입시적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분석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분석, 예를 들어서 이공계 약화, 그다음에 이공계 인재의 양성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사실은 연구하는 분야 자체가 고등교육기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영향과 기여에 대한 측면이 제 연구 주제거든요. 제 전공 분야예요. 지금 박사 연구 주제, 석사 연구 주제 대부분 다 그거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진짜 산더미 같이 많지만 오늘은 입시에 한정되어 있어서만 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사 편도 안 들고 검사 편도 안 들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부 편도 안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가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존재하는 그냥 요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요 얘기만 갖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얘기하기 이전에 의대 정원 2,000명이 과연 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요. 발표됐는데? 발표돼도. 돼도. 전 의사협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사를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간략하게 체크포인트, 첫 번째 체크포인트, 늘까? 늘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레옹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늘까? 제가 이제 입시적인 측면을 봤을 때 늘어도 크게 입시의 변화가 있거나 원래대로는 원래 그대로 가면 3,058명. 네. 그래도 큰 입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증원이 의대 정원 2,000명이 증원이 된다고 해갖고 입시의 내신 컷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과연 2,000명의 정원이 늘까? 모르겠어요. 는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일단 느는 거로. 시청자분들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겠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참여형 오늘은 그 방송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자,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겠습니까? 늘까? 나는 의사가 이길 것 같다. 파업하면은 결국은 2,000명까지는 못 갈 것 같다. 아니다, 2,000명 늘린다고 했으니까 2,000명까지 갈 거다. 혹시 의견들 있으시면 한번 댓글창에서 댓글도 한번 쫙쫙쫙 나눠주세요. 그러면 요 부분들이 체크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가 정말로 정부가 발표한 원하는 대로 2,000명이 늘 거냐. 이게 첫 번째 체크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지금 댓글 달리고 있습니까? 2,000명 가자. 학부모님이시네. 네, 학부모님들은 그냥 가자. 이분은 바램을 올리셨어요. 학부모님이시죠? 댓글을 쭉 달아주세요. 왜냐면 이제 댓글을 다시면은 생각하고 계신 것들에 대한 흐름들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댓글이? 가요. 똑같은 질문인데. 간다. 내 아들 보내야 돼. 내 아들 보내야 돼. 아니, 제발 좀. 그래서 요게 일단은 체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의견들 있으면은 막 달아주세요. 가자, 내 아들 가야 된다. 될 것 같다. 아니면 큰아들을 의대에 보내신 분, 이런 분들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먼저 보낸 분들도 있잖아, 지금 여기에. 그리고 우리 올해 엄청 보냈잖아요, 의대. 올해 간 애들 어떻게 되는 거야, 올해 간 애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체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댓글 쭉 달아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댓글 달리고 있나요? 두 번째로, 늘면 언제부터 느는 거죠?
올해부터입니다. 아니, 올해부터입니다. 이거는 올해부터입니다. 또 올해부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수능 킬러 문항 6월 달에 배제시키겠다고 얘기한 것만큼 격렬한 반응이에요, 이거. 네네네네네. 자, 어떤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방청객들이 지금 두 분 오늘 오셨습니다. 자, 방청객들에게 박수 한번 치고. 예, 예. 저희가 지금 그 3월 달에는 스튜디오를 바꿉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예, 교육진담의 스튜디오를 바꾸니까는 방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오시면 됩니다. 오픈형 스튜디오로 저희가 이렇게 항상 방청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같이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두 분은 또 어떤 분들이시죠? 원래 그 교수님, 그 네.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네. 이분 의대 안 가고 뭐 서울대 사대니까 사대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예 뭐 이분은 뭐 저희 항상 그 과탐의 세계 예. 고정적이시고 권미수님 예. 늘어야죠. 저희 아이도 의대가 목표예요. 아, 뭐 그렇구나. 그렇죠? 예, 지금 요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2,000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관철될 것이냐. 두 번째로 관철된다고 했을 때 언제부터냐. 바로 올해부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올해부터 대학 입학 정원에서 의대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학 입학 정원의 자율화가 김영삼 정부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대입 정원 자율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대학 입학에 대한 정원을 국가와의 어떤 협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의대의 경우에는 너무나 인기잖아요. 상위 수능 성적 최상위 학생들이 가는 내용들이 의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의 스펙트럼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중하위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입시적인 영향에서는. 이게 상위권의 입시 경쟁에서의 영향보다는 중상위권 입시 경쟁의 영향에서 거대한 후폭풍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여기 댓글 다신 것처럼 공대. 그쵸?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이공계의 계약학과들. 다른 뷰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약학대라든가 이런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일단은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정부가 의지한 대로 2,000명이라는 입학 정원이 늘 거냐. 는다라고 했을 땐 그것은 당장 올해부터다. 라는 시각을 갖고 한번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교육진담의 방송은 일단 된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된다라고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부터 는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가지 정도의 어떠한 주요 이슈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재수시장, 그쵸? N수생 재수. 그 다음에 이것이 미치는 다른 형태의 상경계와 이공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경쟁률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중학생, 지금 현재 고1서부터 시작되는 아래 학년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선 최종적으로 딱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느는지 안 느는지는 언제 확정되죠? 4월에 확정되죠. 예, 4월에 확정됩니다. 4월 언제 확정되죠? 4월에 대학별로 다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네. 4월에 대학 입시 요강이 발표되죠. 네, 그래서 4월에 늘어난 모집 정원들을 4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 그럼 뭐 학교들마다 다 틀리니까. 네네네. 언제라고 딱 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 3월 말 정도에 이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총선이 언제 있죠? 좀 갑자기 또 총선까지. 네, 그러니까 올해 총선이 언제죠? 4.15인가? 아이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방청객분 중에서 한 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선이 언제죠? 우리가? 4월 10일. 4월 10일. 4월 10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선이 4월 10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인 총선 4월 10일 이전에 결국은 각 대학끼리 4월에
그 대학 입시 요강들이 원래 발표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3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총선이 4월 10일이. 예. 그래서 대학 입시 요강이 발표가 되는 걸로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2,000명이 증가했다 안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4월 전에, 그렇죠? 4월 달에 대학들이 얼마나 입학에 있어서의 정원을 확정했는지에 대한 입시 요강을 통해서 각각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이후에는 못 바꿔요. 그렇죠? 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 4월에 발표되는 대학 입시 요강을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교육진담이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우리 레옹님 전문이잖아요. 입시 요강표 갖다 놓고 이렇게 몇 명, 이거 몇 명 이러면서 지훈쌤이 해야 돼. 이제 넘기는 그렇죠. 거야 이제? 넘기는 거죠. 이제 넘기는 겁니까 이제? 지훈쌤이 해야 하트도 오늘 하트가 거의 진짜 없죠. 잠자고 없죠. 있어 지금 하트가. 이런 발표하고 앉았는데도 지금 없죠 지금. 없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또 들으셨네. 억지로 또 지금 들으셨네. 3개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 예비 고3 네, 딸을 둔 어머님인데 의대 목표 공부하고 있다고. 네, 입시 혼란에 마냥 좋지는 않네요. 작년 데이터가 없으니까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N수생들도 걱정이 많이 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2,000명 늘어나면 무조건 겁니다. 예.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중되게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왜냐하면 500명 늘어나거나 200명 늘어나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N수생은 이미 시작했는데 늘어나는 인원이 500명밖에 없으면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죠. 그래서 실제로 2,000명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원안대로 확정된다면은 현 고3 학생들, 예비 고3 학생들한테 무조건 플러스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2,000명에 대해서 이제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시끄러울 겁니다. 의료 파업이 일어나고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다루는데 저도 예전에 그 의료 파업 있었을 때 그 맹장 수술해봐서 아는데 다 해주세요. 의사분들이. 그리고 사람이 아픈데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의술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어쨌든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갈등적인 요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언론을 보지 마시고 뭘 보라고요? 4월 달에 발표되는 대학 입시 요강을 보면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업이 아니라 그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다? 4월에 발표되는 그리고 3월 말에 발표되는 대학 입시 요강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2,000명이 그 증원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서울 쪽에는 B5 있잖아요. 네네. B5 의대의 어떤 네. 합격 그 선 네. 점수 네. 이게 어떤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얘기로 하나 하자면 저는 그 노후에 그 제주도에 대한 어떤 로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노후에 제주도에서 이제 마지막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한 달 살겠네, 한 달. 제주도에 대한 로망을 굉장히 갖고 있었는데 한 달 살겠네, 한 달. 그게 얼마 전에 전 다시 생각했어. 제주도에서 이러면 좀 힘들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면 친구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얼마 전에 이제 갑상선 암을 진단받아서 제주도 갑상선 암이 좀 암이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네. 안치율이 높지 않나요? 수술? 네, 높죠. 높고. 네,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착하다라고. 서울에서 수술을 다 받고 서울로 계속 치료를 한 거죠. 네,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의대가 있는데 왜 제주도에서는 그 정도 수술을 못 하냐. 근데 매주 제주도에는요, 제주공항에 매주 월요일 오전 첫 비행기가 대부분 한자들이래요. 다 이제 서울로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의대가 분명히 있고 병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제주도는 열악하다는 얘기인 거죠.
한라병원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그러면 노후에 나이가 들면 아플 텐데 거기서 치료 못 받고 또 결국 서울로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되니까 네.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고, 결국 이 2,000명의 증원은 이제 뭐 4월에 발표되겠지만 대부분 다 비수도권 지방에 있는 비수도권의 어떤 의대 증원이 거의 더 많이 좀 배정을 하겠다는 어떤 정부의 또 저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왜냐면은 지방에 만약에 내려간다, 비수도권으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병원이 지방 국립대 3차 진료 기관들이 대부분 다 지방 거점 국립대 병원을 기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의 충남대병원, 그다음에 광주의 전남대병원, 그다음에 뭐 전북의 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이런 식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3차 진로 기관들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의대 입학 정원들이 이제 뭐 늘어나겠죠. 그런데 사실은 뭐 울산대도 뭐 굳이 따지면 지방에 있잖아요. 예? 아산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세브란스라든가 성모병원이라든가 가톨릭대 병원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떠한 진행되어지는 그 정원의 숫자들은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B5에 원래 울산대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울산대가 B5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23학년대 B5에 울산대가 빠졌더라고요. 빠졌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B5는 뭐 여러 가지 몰라 세계적인 병원 뭐 이런 막 저긴 한데, 그러니까 점수로 아이들 합격선 점수로 놓고 봤을 때 23학년도에 울산대가 B5에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 인재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과 지역의 병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는다라고 해서 지역에서 지역 의대를 갔는데 이 친구가 지역의 병원을 개설하고 말고의 강제성은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강원도에 있는 의대에 갔는데 내가 개원을 서울에서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다만 전형 자체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는다. 그럴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강원도의 지역 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강원도에 있는 의대를 나오면 그래도 강원도에서 병원을 개원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정도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선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강제성은 없어요. 이것이 전 정부가 진행하고자 했었던 것과는 좀 차별화가 된 어떤 부분이에요. 2,000명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완벽하게 시장에 대한 흐름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역시 이것도 정부와 의대들에 있어서의 학생을 얼마나 잘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정리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의대 입학 정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4월에 진행되는 최소 4월까지는 발표가 돼야 되니까 4월에 진행되는 대학 입시 요강을 통해서 각각의 그 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종적인 어떤 확정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의지는, 정부의 의지는 2,000명을 늘릴 것이고, 레옹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 있는 의대 입학 정원들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고자 한다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의견과 목소리들을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오직 하나만 보시면 된다. 뭐? 대학이 발표하는 입시 요강에서의 정원을 보시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대 정원 2,000명이 늘어서 어떠한 그 합격권이라든지 합격 컷 점수대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보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2,000명이 늘어서
증원이 돼서 의대에 대한 또한 의학학 계열,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 하이대, 수의대, 약대 이런 데까지의 어떤 입시의 변화, 합격권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보다 사실 2025학년도에 잘 보시면 연세대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연세대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 원래 1단계, 2단계로 뽑던 걸 1단계 폐지하고 수능 체제가 없었는데 수능 체제를 적용시키고 여기에서도 연세대 추천 전형에서도 의대를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1단계, 2단계로 구정됐을 때 의대 합격 컷이 보면 1.04 등급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고려대도 보면은 학교장 추천이 있고 학업 우수가 있고 계열적 합이 있는데 학업 우수 전형에 1단계, 2단계로 뽑던 이 전형에서 1단계가 없어지고 종합 전형인데 일괄로 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없던 고려대의 논술 전형 2017학년도까지 진행했던 논술 전형이 폐지됐다가 다시 25학년도에 논술 전형이 부활되고 또 하나 한양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5, 16년 이상을 수능 체제가 없던 것을 수능 체제가 다시 또 부활시키고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개의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였다가 이게 갑자기 종합전형이 세 가지 형태로 분리가 되는 거야.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근데 여기에 추천형과 서류형에는 의대를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추천형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또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연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입시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대정원 2,000명도 늘지만 대학 주요 대학의 이런 입시 전형의 변화에 따라서도 더 큰 이 합격권의 점수들이 요동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전형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2028학년대는 아까 민우님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의대도 있는데 사실은 의대 정원이 늘면서 솔직히 덕을 보는 거는 공대생일 수도 있어요. 스카이 공대. 네네네. 그 다음에 인문 계열의 상경 계열 같은. 사실 올해 제가 진짜 깜짝 놀라는 거는 사실 제가 지금 이 파스를 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제가 13일이 정시가 1차 발표가 끝난 상태고 14일부터 추가 합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제가 막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나봐요. 사실 요번에 연세대 경영인 학생 연세대 경영인데 예비 번호를 121번 받았어요. 추가 합격이 됐어요. 121번까지. 근데 그게 추가 합격이 2차 추가 합격에 121번이 합격했다는 거 그 뒤로는 계속 더 추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벌써 의대의 열풍, 의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일어나고 있고 그 아이가 그 수학 확률 통계를 3등급 받았는데 121번 받고 그러니까 결국 교차 지원에서 들어온 애들 이과 애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중복 합격이 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애들이 굉장히 생겼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2부 정도의 느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0명이 증가한다, 그렇죠? 2,000명이 증가한다라고 전제하고 이 2,000명 증가가 입시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우리 레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상경계라든가 공대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체크를 해보는데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지금 레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0명 증가한 이후 변화 첫 번째의 체크 포인트는 공대와 상경계의 어떠한 입시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월해진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2,000명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기학과 2,000명이 늘어나게 되면 상위권 2,000명이 굳이 상경계로 턴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공대를 갈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들. 그러니까 스카이 공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턴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공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 어차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계약학과를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의대 선호 현상이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수치로 보신다면 민우님이 말씀하신 게 보면은 스카이 자연 계열 쪽에 의 모집 인원이요 4,841명이에요. 네. 근데 4,841명 41명 중에 의대 합격선을 예측이 보통 2,200명까지는 의대 합격선을 보고 있거든요. 네. 비율로 본다면 45.4%예요. 근데 2,000명이 증원이 되면서 4,841명 중에서 의대 합격선이 2,200명에서 3,802명까지 늘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비율로 보면 78.5%가 의대 합격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의 공간이 남는 거잖아요. 스카이 네. 공대 쪽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계산적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의대 증원에 2,000명 증원했다는 스카이 자연계 이공계열과 상경계열에 합격선이 떨어지지 않나. 네, 떨어진다. 네. 이건 계산적으로도 당연하죠. 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퍼센트 얘기하셔서 이야기하시겠지만 이 기회에 가야 한다. 이 기회에 공대 가고 이 기회에 상경계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대 정원 늘었으니까는 우리 애는 의대 안 갈 건데 관심이 없는 데가 아니라 의대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상경계를 갈 수 있고 그렇죠. 공대를 갈 수 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의대가 목표로 아니까 우리는 남 얘기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스카이 공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 애가 꿈에 그리던 네. 연대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121번도 추가 합격으로 올해 합격을 했는데 내년에 더 심할 거예요. 2,000명 되면 뭐 네. 가능성이 아주 네. 넓어지는 네. 거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의 포인트, 상경계와 그 공대의 스카이 공대의 합격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40%대의 의대와의 중복 합격선이 70%대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 수치적으로 이 실제 하는 내용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만 더 예를 네네네. 하나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세대 추천 전형, 교과 전형에서 원래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만 5배수를 뽑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좋은 애들이 내신이 그러니까 1.2 그러니까 의대로 본다면 1.2는 뽑히지도 않아요. 5배수에. 그렇죠. 뽑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합격생의 70%이 1.04니까. 근데 이 1단계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어느 정도 되면은 그 1단계에 떨어질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의대 기준이었는데 만약 공대 기준을 본다면은 1.5도 이제는 지원해서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수능 최저까지 인돼 있으니까 굉장히 이 합격의 그 등급 컷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제가 하트가 올라오는 것은 네. 행복한. 그렇죠. 이게 그렇다니까요. 행복하다니까요. 행복한 거예요, 이거. 행복하니까 빨리 하트를 누르시면 그 따뜻한 행복이 25학년도가 따뜻해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두 번째 제 체크 포인트로 네. 가죠.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N수생들, 네네. N수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네네. 뭐 계속 재수의 어떤 흐름들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갑자기 또 식었네 또. 자, 그렇게 되는 어떠한 요소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2,000명이 늘어나고 나면 재수생들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쩌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24학년대 역대급 최고 재수생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17만 정도. 네, 최고가 17만. 나왔는데, 또 그 기록을 갱신할 것 같아요. 25학년도에. 네. 다시 또 이렇게 의대가 심지어는 2학년, 3학년들도 들어온다. N수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제가 직장인들한테 한 말씀 드리자면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사실 말고 직장 열심히 다니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사법시험제도 있었을 때 그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신림동에 오셔가지고 안 되신 분 많아요. 그러니까는. 네. 그리고 제가 또 최근 며칠 전 설명회 끝나고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올해 의대를 합격했어요. 네. 서울에 있는 의대를요. 합격했는데 만족하지 않은 거야. 근데 원래 2,000명 증원이라는 얘기가 없었으면은
서울에 있는 의대인데. 그치. 어?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네. 포인트. 서울에 있는 의대인데, 그리고, 거기, 이런 의대인데. 휴학계 내고 공부할 가능성이 있어. 그거를, 아,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휴학계 내고 공부할 수 있어요. 네. 어차피 의료 파업하니까 네, 2,000 다들 명이 그것 다들 때문에. 휴학계 내고 이제 뭐 투쟁 뭐 이럴 때 그래서 휴학계 내고 학원 가는 거죠. 결국 빅5로 들어가고 싶으신 거냐? 그렇다고. 예. 휴학계 내고 지금 네. 재수하는 의대생들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렇죠. 재학생 학부모님들이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매년 의대뿐만 아니라 그 재학생 고삼 학부모님들이 컨설팅 할 때는 재수생이 들어와서 재수생이 있잖아요. 재수생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보세요. 정말 제가 일단 국어하고 영어의 성적은요, 재수를 해도 안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국어는 어렸을 때 정말 잘해놔야 된다. 재수를 한다고 해서 수학이나 과학,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요, 성실성만 가지고 있어도 오를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 국어나 영어는 쉽게 안 오른다는 얘기인 거죠. 오랜 시간 정말 몸에 배어 있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3수째 하는 학생인데 점점점 국어 성적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요번에 필러 문항 배제됐는데 오히려 그 학생은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3수를 했는데. 아니, 반수를 하고서 계속 수능을 본 거죠. 학교는 더더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학생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재수, N수생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이런 부분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킬러 문항이 또 거기다 또 배제가 된 상태에서 수학의 어떤 난이도 있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본인 고3 재학생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만, 특히 고3들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고3 때 내신 대비에 대한 1학기 내신 대비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옛날 방식인 거죠. 고3 내신이 중요하다. 그건 진짜 옛날 거예요. 옛날에 고3의 내신이 수시에서 50% 이상 반영되는 때가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3 미적분, 수학의 미적분 거기에 붙잡고 3월부터 7월까지 붙잡고 있으면 결국 선택형, 같이 보는 수원수투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수학이 무너지는 건데 꼭 재수생, N수생 때문에 불리함을 얘기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N수생이 들어오든 재수생이 들어오든 재학생들은 본인이 선행됐던 부분이나 수능이라는 건 복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선행됐던 부분에 대한 확실성,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내 거로 만드는 작업,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가져가시면 좋겠고, 재수생과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특히 올해 이제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이 어떤 학습 방식을 이제 택하냐에 또 달라지겠죠. 종합으로 들어갈 것이냐, 독학으로 할 것이냐, 독학으로 하면서 단과별로 선택해서 본인이 공부를 할 것이냐. 결국 이 부분은 뭐 민우님이 더 잘하겠지만 재수를 한다는 건 굉장히 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상위권 의대를 지망하기 위해서 가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 N수생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언론이 뭔가를 발표를 해요. 그렇죠? 언론이 막 뭔가를 막 발표를 합니다. 뭐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공중파, MBC, KBS, SBS, 뭐 YTN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뉴스거리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왜 거의 10년도 지난 사법시험을 얘기했었느냐. 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사법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직장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법시험 준비하러 신림동에 온 적이 어떤 분이 있겠죠. 아니, 어떤 분이 하나 있겠죠. 뭐 그분이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게 몇천 명 들어온 줄 아세요? 아닙니다. 많아야 10명이에요. 그 10명인데 인터뷰를 하면은 그 사람이 1000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의대를 준비한다.
아니 그러면 직장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의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미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28, 29이에요. 29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좋은 스카이 공대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그다음에 좋은 대기업 그 직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의대를 준비한다고? 아 제발 좀 보여주세요. 어떤 분인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교육진담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있냐고요. 이거 보도하시는 언론들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런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데려와 보세요. 몇 명이나 있는지. 한두 명이나 뭐 10명 이런 안팎을 갖다 놓고 세상이 마치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 제도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되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적 시스템이 흔들리는 건데 그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하나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 재수 학원들이 좀 학생 모집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힘들어서 재수 안 했어요. 요즘에 재수 안 하려고 해가지고 재수 학원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조금 채웠대요 애들. 광고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냥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요 정도로 그냥 요 정도로 그냥 아유 좀 많아졌네 이런 거죠. 다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할게요. 많아진 이 추가 수요가 2, 3년이면 어떻게 되죠? 2, 3년이면 해소가 됩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2, 3년이면 이거 더 이상 신규 수요, 막 특별하게 만들어진 수요 있지 않습니까? 오픈런 수요는 없어요. 문제는 그러면은 현 중3, 예비 고1 요 정도서부터는 다시 정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중등부 어머님들, 초등부 어머님들, 예비 고1 어머님들은 그냥 박수를 치시면 되고 하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수요 자체가 네.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2,000명 증원에 따른 어떤 그 학년별로 구분을 본다면 정확하게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현재 고1 학부모님과 현재 중3 학부 밑으로 학부모님들. 네네네. 분명히 이거는 이제 다른 입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필요하고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를 드리면은 올해 그러니까 국어가 1등급, 수학이 1등급, 영어 2등급, 과탐 2등급, 2등급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생이니까 과탐이 2등급 2개가 있는데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과학 2등급. 사실 이과는 과학도 중요한, 과학이 굉장한데 이 아이가 서울대를 정시 합격한 거죠. 전기 정보를요. 아이고. 네, 전기 정보를 합격을 한 거죠. 자, 이 정도 라인가 즉 의대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정도가 의대가 합격할 수 있다. 요번에 영어가 3등급인 학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1, 수학 1, 영어 3, 탐구 1, 영어 3인데 사실 이 영어 3을 가지고 단국대 의대나 그다음에 조선대 의대나 심지어는 상지대 한의학과를 예측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전부 다 불합격돼요. 전부 다 불합격돼요. 전부 다. 단국대 의대, 조선대 의대, 심지어는 상지대 한의대까지도 이 영어 3등급을 받은 학생을 배치 프로그램으로 돌렸을 때 전부 불합격이 됐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 학생은 서울에 있는 한양대 의대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가 받은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의대를 지원하려면은 사실 UA나 진학사, 대성, 뭐 메가 이런데 프로그램 돌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이구 지방 이런데 다 불합격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서워서 못 넣어요. 그런데 영어가 3등급인 이 단국대 천안이라든지 조선대 의대라든지 상지대 한의과는 영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25%, 심지어는 30%까지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의대는 분명하게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반영 비율에 따라서 뭐랄까 의대 학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학생 아까 서울대 전기정보 영어 2등급
그 과탐 2등급이잖아요. 네. 상지대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상지대 의대도요. 음흠. 아니. 경상국립대 의대에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음흠. 근데 이 학생도 경상국립대에 이 성적을 넣으면 불합격으로 떠요. 네. 배치 프로그램에. 근데 다행히 이 학생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과탐을 원투 조합을 했어. 근데 경상국립대가 원투 조합한 학생한테 가산점 10%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아까 그 우리 댓글 올려오신 청취자분 중에 데이터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2,000명이 네. 늘었을 때 사실은 그 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25학년도에 이 합불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가중될 거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스카이 공대나 상경계열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지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자, 지금 계속 댓글들이 쭉 나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먹태깡과 코델님 정말 오래간만에 들으신 분이에요. 예, 먹태깡님 오랜만입니다. 네. 2,000명 정원을 늘리는 이유가 있나 물어보는데 2,000명이 왜 2,000명이냐? 그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요? 압니다. 보건복지부가 그 계속적으로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해서는 전 정부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가 데이터 통계적으로 필수 의료 인력과 더불어서 OECD의 어떤 의사 수를 계산을 해서 나온 숫자예요. 나름대로 어떤 근거는 있습니다. 이 근거 자체가. 예비고이맘들은 정말 좋은 거죠. 예비고일맘들 좋은 거고요. 예비 중3, 예비 고1맘들은 예비 고1맘도 좋은 거고요. 앞에 그다음에 제일 행복한 엄마들은 예비 중3맘들은 뭐 그냥 우리 애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애는 웬만하면 다 가. 예비 중3맘들 같은 경우는 내신 자체도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의 어떠한 대학 입시 제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입시에 있어서 2,000명의 상위권이 갑자기 증가한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입학 정원이 재분배된 게 아니라 신규 수요가 창출된 거기 때문에 상위권 입시의 숨통이 엄청나게 크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약대 정원 2,000명 들어오면서 1,700명 들어오면서 뭐 약대가 몰려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뒤집어졌었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의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상위권 입시, 중위권 입시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진다.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대한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폭이 점점점 넓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 커피 칸타타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잖아요. 커피 칸타타네 뭐 인문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좋죠. 이건 좋은 겁니다. 자, 보세요. 예전에 수학을 가형, 나형 구분할 때, 네네. 가형을 응시생이 16만 4천 명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미적분 선택 아이들이 또 27만 정도 된단 말이야. 24만 네네. 정도 된단 말이야. 네. 그만큼 인문에서 다연계로 아이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 인문 쪽에. 그렇죠. 스카이 쪽에 본다면. 절대 속지 마세요. 인문 쪽은 오히려 스카이가 공대보다도 더 쉬워집니다. 더 쉬워집니다. 공포 마케팅을 어느 학원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포 마케팅 좀 하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커피 칸타타님.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2,000명이 상위권 입시에서 2,000명이 늘어나는데 스카이 상경계, 그쵸? 그다음에 스카이 인문계의 최대 경쟁자는 누구였냐면은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이 위로 2,000명이 없어지는 거야. 아주 그냥 산술적으로. 그러고 나면 우리 애들이 인문계, 정통 인문계들이 경쟁할 만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입시 제도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인문사회 쪽 스카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시보다는 수시로 합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거고 이거는 여러모로 유리해지게 됩니다. 이른님, 네. 그걸 아세요? 25학년도부터 연세대는요, 인문계열의 사탐 보는데 사탐에 가산점 줘요.
그러니까 과탐을 보고 들으면 가산점을 못 받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25학년도부터 수학 미적분 선택 과목 폐지와 과탐 탐구 영역 선택 과목 폐지 대학들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가 이제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인문계열 지원 시에는 사탐을 보잖아요. 사탐을 보면 사탐에 가산점을 줘요. 네. 그럼 반대 또 이과는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과 쪽, 인문계열 쪽은 네. 25학년도 완전히 진짜 제가 이 정도만 체제만 맞춰. 고려대 학업부수 4개 영역 합필만 맞춰라. 네. 3등급도 붙을 수 있다. 붙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양대학교 종합전형이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으로 부른다. 그런데 한양대학교는 원래 종합전형 하나였다. 원래 평균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되는데 이 종합전형이 3개로 분리되면 그 평균 경쟁률이 분산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3개 유형 중에 단 1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분산되고 거기다가 수능 체력까지 또 적용되는 추천형이 있으니까 음흠. 야 이거 완전히 기회죠. 이거. 기회죠. 거대한 기회입니다. 저는 입시에서. 막 진짜 25년 이상으로 얘기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이게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수능 그 전국 수석이 간 대학은 뭐 예를 들어 서울대 물리, 서울대 전기전자, 그다음에 서울대 의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수능 성적 상위 1등부터 10위권 대학 중에 서울대 없어요. 다 의대지. 서울대 의대 다음은요. 부동의 2등이 연대의대입니다. 연대의대 다음에 부동의 3등은 카톨릭대 의대입니다. 이거 고착화된 지 꽤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가 메인이 아닌 거예요. 입시에서는. 이 지점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아직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서울대 공대는요. 입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바라보고 계신 경험하셨던 입시로 돌아가면요. 지금의 서울대 공대와 이공계는요. 어머님들 시절에 한양대입니다. 나쁘지 않죠. 거기도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딱 거깁니다. 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스카이를 가려고 하니까. 그것처럼 모든 상위권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의대 선호 현상이 생긴 거예요. 옳다 그르다로 접근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네 안 되네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 방송에서.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호하는 의대를 거의 70% 2배 이상 늘린다는 거예요. 3,000에서 몇 명? 5,000으로 2,000명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의 흐름이 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빠지는데 나머지 애들은 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갔던 애들이 그 대학을 갈 수 있고 못 갔던 애들이 그 대학의 학과를 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왜 생기느냐 이런 거예요. 연세대가 물리학과의 정원을 줄여서 의대를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부가 늘려도 되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연세대 증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 뽑던 대학이 2,100명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냥 100명의 정원이 늘어난 거라니까요. 이거는 입시 전체적인 측면 속에서 거대한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제 일단 보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자, 체크 포인트 딱 정리해 드리면 당연히 경쟁률은 어떻게 된다. 이공계 경쟁률과 인문계 상위권 경쟁률은 어떻게 된다. 커트라인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2,000명 정원이 증가된다라고 얘기했을 땐 자연스러운 결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뭐 또 중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저희 광고 한번 해야 돼요. 3월 6일 날 오프라인 설명회 하시지 않나요? 3월 6일 오후 네, 3월 6일 날 11시 오전 11시에 분당에서 분당에서 킨스타워 지금 예약을 해놓고 광고도 아직 안 나왔는데 나왔어요. 네, 나왔으니까 그래서 킨스타워에서 설명회 진행하게 됩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뭐 다 한번 이야기할 수 있고요. 혹시 뭐 이 부분에서 뭐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과연 2,000명이 이루어질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 그건 제가 뭐 대답드리기는 좀 뭐한데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입시적인 측면 속에서 놓고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좋잖아요. 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이거는 못 바꿉니다. 다만 총선 이후에 입시 요강이 결정되고 났을 때는 정치적 이해득실이 이제 한국의 정치적 이슈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입시 요강을 보시면 됩니다. 입시 요강이 언제 발표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2,000명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 정치인이 음모론을 제기했잖아요. 500명으로 합의해 놓은 다음에 짜고 치는 싸움이다라고 얘기해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모 정치인이 야 이거 500명으로 이미 합의한 다음에 짜고 치는 싸움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막상 이게 정말로 500명 돼가지고서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접근하지 말고 그냥 2,000명이 보건복지부에서 원한대로 필요한 내용들을 증가하려고 하는 이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옳고 그름은 나중에 따지는 거죠. 네, 그것이 국가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2,000명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집 정원 자체에 가장 선호하는 정원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입시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N수생에 대한 사회적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점. 직장인들도 학원에 간다라고 하는 보도야말로 언론이 만들어내는 가장 공포 마케팅의 핵심이라는 점. 이걸 믿으실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다만 N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대생의 뭐 파업이 예를 들어서 휴학 투쟁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걔들이 뭐 할 게 없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해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변수는 있을지언정 직장인들이 건너와 가지고 갑자기 막 뭐 거대하게 뭐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첫 해기 때문에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것만큼 댐비는 애들도 많아질 거다. 예. 근데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그 애들이 대부분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해진다. 현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더 유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유 먹태깡님 고맙습니다. 교육진단 방송은 소화가 잘 되는 방송. 아이고 소화가 잘 돼. 감사합니다. 네. 쭉 한번 지금 읽어주시죠. 아니, 쭉 한번. 눈이 안 보여. 노안이 오세요. 이거 지훈쌤이 와야지. 아니 뭐 다들 뭐. 그렇죠. 네, 우리 커피 칸탄타님 계속 이거 002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또 PD님이 또 올리셨네. 2024년 3월 6일. 네. 수요일 오전 11시에 의대정 확대.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만나뵐 수 있겠네요. 네, 오프라인에서 하고요. 이거는 뭐 온라인 방송은 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뭐 온라인 방송 하게 되면은 정치적 이슈가 너무 민감한 방송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담됩니다. 맞아요. 복합적으로 막 또 저기 의대생들 입장도 또 있을 것이고. 저는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도 400명 공공의료 인력을 확대하려고 했었죠. 이제 그런 어떠한 내용들까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뭐 이렇게 방송에서 뭐 대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프라인에서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몇백 명 오시긴 하지만 002님 저희가 그 PD님 오늘 지금 바로 저기 URL을 올릴 수 있나요? 예약 신청서 URL을 네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002님 신청할 수 있는. 네네네. 신청할 수 댓글로 있겠죠. 그렇죠. 댓글로. 네네네. 이 방송이 그대로 또 유튜브 올라가니까 그 밑 댓글에다가 설명회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신청 구글 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역시 의대 경험이 핫하네요. 아니 뭐 댓글을 저희가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들으셨던 것 같고요. 컨설팅은요. 야, 이게 말 잘해야 돼 이거. 컨설팅. 그때 한번 고생하셨죠. 무료 해가지고.
이 컨설팅은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은 해드려야죠. 이거 저희가 해드려요. 항상 수시는 당연히 저희가 해드리죠. 네, 당연히 해드립니다. 해드리죠. 예, 네. 당연한 건 없지만 어쨌든 해드리겠습니다. 정시 너무 힘들었는데 일단 수시 청취자분들은 해드려야죠. 네. 근데 제가 아마 3월 6일 날 설명이 오프라인 설명이 혹시 오시면 보실 수도 있는데 수시 교과 전형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거든. 2명이나 있는데 네. 저는 그걸 실패 사례로 잡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1.2등급의 아이들이 의대를 수시 교과 전형으로 다 합격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실패 사례라고 잡았어요. 왜냐? 수능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진짜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은 다 비수도권. 근데 정시 수능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이 학생들이 전부 다 고려대 이상의 의대를 갈 수 있는. 저는 분명히 고려대 의대를 얘기했고 했는데 과연 왜 안 썼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무료를 해줬어요. 무료로. 근데 이게 되게 막 가슴 아픈 사례니까요. 가슴 아프죠. 네. 저희도 사실은 뭐 자소서 같은 거 예전에 했을 때 무료로 했을 때 가벼이 여기죠. 근데 또 이렇게 정시에는 제 얘기를 잘 듣고 정말로 이대 의대에 정말 자연계로 지원이 아니라 문과로 지원해서 합격한 정말 힘든 결정이었거든요. 자연계는 55명을 뽑고 인문계는 8명 뽑는데 제가 8명 이쪽에다 인문 쪽을 지원하세요 아버님 그랬더니 그거를 또 흔쾌히 또 받아가고 또 합격을 탁 한 번에 해버리는. 아빠니까. 아빠는 좀 이렇게 깡이 있어. 오늘 뭐 시간 다 됐나? 예. 저희 저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에게 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도 요 방송은 이어서 가야 돼요. 그렇죠. 의대 그 중3애들 밑으로. 네, 중3뿐만 아니라 그 의대 입시 그 확대는 생각보다 파괴력이 되게 큰 겁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엄청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뜨시고 항상 진행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로 보지 마시고 될까 안 될까로 봐주세요. 네, 그러면 됐을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만 생각하시죠. 저희는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뭐 국민 의료 건강에서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거는 다른 분들이 진행하시는 거고요. 아쉽지만 저희 방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입시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런 저희 방송의 취지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눈 감으시면 안 보이십니다.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의 입시 지도를 가장 크게 바꾼 것이 뭐냐면요.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신의 절대평가와 상대 등급 5등급으로의 병기 변화가 어마어마합니다. 현 중3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현 고등부 학생들에게 가장 거대한 변화, 수능 킬러 사라진 겁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또 현 중등부 학생들에게 또 거대한 변화, 특목 자사고를 없애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분야에서, 입시 분야에서. 근데 여기에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대는요. 절대 밀리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만큼 입시와 한국의 교육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에 대한 거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송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와서 같이 댓글 다시면서 같이 논의하고 그때 되면 또 상황이 또 진전되어 있을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죠. 그 방송 갖다 놓고 진행하십시오. 특별 방송을 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정말 2,000명이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거대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가벼이 다룰 수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손쉽게 스쳐 지나가는 걸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의 입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끝까지 추적해서
예. 진행되는 상황에 따른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서해부님, 뭐, 걱정하지 마세요. 부산에 사시는 것 같은데, 저희 그 유튜브 그 메인 대문에 보시면은, 우리 민우님 그 네. 부산에서 그 설명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의문을 열다? 네, 예, 그거 예. 원장하는데, 예. 아마 올해도 또 잡히지 않을까? 부산에 설명. 아이, 뭐, 부산 설명이에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산은 제가, 제2의 고향? 그렇죠. 부산 제2의 고향이에요, 제가. 네, 저 혹시 뭐 서전학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우, 저 거기 예전에 초창기에 내려간 적도 있고요. 예, 제가 거기 해운대 엄청 좋아하고요. 예. 송정 해수욕장 유명해지기 전에 거기 2,000원짜리 라면 먹으면서 바닷가 구경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동백섬에서 먼게 먹었던 사람으로서, 네, 부산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 아시네. 얘기하십시오. 뭐 서해부님 바로. 예. 완전 핫했죠. 제가 거기 팀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서울서 강사 데리고 내려간 그 출신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요청하시면은 부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너무 좀 뜨겁고 핫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다음 주에도 저희 진행되는 내용들 계속 눈여겨서 볼 수 있도록 좀 열린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궁금하셨던 것들 쫙 모았다가 다음 주 방송 시작되면 여기 땅 해가지고 댓글로 쫙 달아주시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 계속 들어오나요? 단정님은 그 내용을요, 궁금하신 내용을요, 그 정리를 해서 저희 댓글에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단정님이 쓰시는 내용이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왜요? 서울 공대생들을 다시 쓰는 건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 의대 때문에 다시 재수한다 이런 건데. 다 보는 건 아니잖아. 뭐 그걸 그래서 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언론이 지나치게 의대에 대한 선호 현상을 부풀려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3월달, 4월달에 재종반들 개강하거든요. 그 숫자까지 좀 대충 파악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어떤 상황인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은 작년과 그렇게 크게 숫자적으로 많은 부분에서의 거대한 변화들은 눈여겨볼 만한 변화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10분 정도 더 늦어서요. 궁금하신 내용들 쭉 모았다가 다음 주에 확 댓글로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